100년 만에 플로리다주를 강타하는 허리케인인 이은이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가 항공사에게 항공료 외의 수수료를 결제 전에 소비자들에게 모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합법화, 자율운행 자동차 상용화, 차내탄 환경 개선 등을 발표해 뉴욕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인 브랑스 과학고가 뉴욕주 전역 국립학교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개인별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5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첼시 위즈의 건강식단을 공립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셰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대학관에서 2030년까지 기하 종식을 목표로 비만과 굶주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인구 밀접 지역인 템파가 100년 만에 허리케인에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의 예상 경로에 인접한 주 당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태풍은 뉴욕 이론을 비켜가면서 약간의 비나 돌풍이 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카리비해에서 쿠바를 거쳐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 템파 지역을 직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등급 허리케인인 이언은 최고 시속 200km를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템파가 직접 허리케인의 타격을 받는 것은 1921년 이후 처음이며 템파시는 위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100년 전 템파의 인구는 14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플로리다주의 경제 중심이 된 템파의 인구는 인근 지역을 포함해 320만 명에 달합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제 활동을 위해 5천 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의 북상 경로를 볼 때 이안이 뉴욕 뉴저지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을 것이고 태풍 잔재의 영향으로 약간의 비와 돌풍이 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저지에 큰 피해를 주었을 당시 강도는 카테고리 4에 해당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안의 영향으로 뉴저지 남단에 최대 3인치에서 4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허리케인 이안은 메릴랜드를 포함 남쪽 지역 주들에 최악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동안 이안은 뉴저지에 가장 근접할 예정이고 산발적인 소나기와 돌풍이 지역 곳곳에서 예상됩니다. 특히 뉴저지 남부 해안가 지역에서는 호우가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당국은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최근 항공료와 관련해 항공사나 규제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여객기 승객이 내는 항공료 외의 수수료를 결제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교통부가 수화물,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가족 좌석 배정과 관련한 수수료를 항공권 구매 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정은 60일 동안 공공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친 뒤 국내선을 비롯해 미국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한 뒤 미처 알지 못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 변경 수수료만으로 지난해 7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최근 항공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을 두고 규제 당국에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6개 주 정부의 검찰총장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항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감독하는 연방기관들이 항공업계를 규제하고 민원을 조사할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며 항공권을 살 때 전체 비용을 즉시 알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공사는 물론 주유소, 은행, 이동통신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며 그것은 착취라고 밝히고 우리는 모두를 위해 움직이는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포스트는 마리화나 합법화, 자율운행 자동차 상용화 등 대대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5년 후의 뉴욕 도시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뉴욕의 모습에 대해 김은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의회는 42억 달러 규모의 세수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주내 기후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마리화나 상점들은 올해 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1세 이상 성인은 약 85g의 기후용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환자나 간병인 등은 의료 목적으로 가정 내 재배가 가능합니다. 매체는 마리화나 전문 상점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7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나타운의 환경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차이나타운의 환경 개선을 위해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아시안 혐오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아시안 노인 중 75%가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만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 기피되는 장소가 됐습니다. 주정부는 차이나타운 커뮤니티 센터 준공과 함께 녹지 조성, 가로등, 공공화장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에는 도시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뉴욕포스트는 5년 뒤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며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은 2019년 2분기부터 무인 셔틀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발표된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동 운전 시스템을 장착한 운전자 보호 보고서에 기반해 미국 내 자율주행 차량 허용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상용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특히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면서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고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의 도입을 통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브롱스 과학고가 뉴욕주 전역 공립고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통틀어서는 뉴저지주의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최우수 공립고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랭킹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평가 전문업체 니치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우수 공립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뉴욕주 최고 공립고등학교로 브롱스 과학고가 선정됐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13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해 순위에서 뉴욕주 최고 공립고로 꼽혔던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올해 주 2위로 평가됐고 전국 순위로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뉴욕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과학고등학교,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 제리코 고등학교, 그레인넥 사우스 고등학교, 리만 칼리지 부속 미국 사고 고등학교, 시티 칼리지 부속 수학과학 엔지니어링 고등학교, 사이요셋 고등학교, 로즐린 고등학교 등이 공립고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의 최고 공립고등학교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전국으로는 9위로 뉴욕주의 브롱스 과학고보다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맘머스 카운티에 소재한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는 아카데믹, 교사, 대학 준비, 관리 등의 분야에서 A+를 받았고 전체 등급 또한 A+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모리스 카운티에 있는 수학과학공학 아카데미가 뉴저지주 2위, 전국 11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문학교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특목고 버겐 아카데미는 뉴저지주 3위, 전국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국 학군평가 순위에서는 뉴욕 학군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레인넥이 전국 학군 3위, 제리코 유니온 프리 학군이 4위, 사이오셋 센트럴 학군이 5위로 랭크됐습니다. 한편 사립고의 경우 뉴욕주에서는 맨하탄에 있는 트리니티 스쿨이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브롱스에 있는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과 맨하탄 브리얼리 스쿨이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사립고 평가에서는 프린스턴 국제과학수학 스쿨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로렌스빌 스쿨과 핑그리 스쿨이 각각 2위와 3위로 평가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5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1위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반면 주 전체 경제 수준 분야에서는 23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월렛허브가 개인별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는 가장 행복한 주 최상위권을 기록한 동시에 살기에도 가장 좋은 주들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월렛허브의 조사 기준은 경제적인 요소를 포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균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른 분야 결과 대비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 1위는 하와이가 차지했고 메릴랜드주와 미네소타주, 유타주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23위로 중위권에 머물렀고 커네티컷은 10위, 펜실베니아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뉴저지가 매사추세츠와 커네티컷에 이어 3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교육 환경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해왔는데 US 뉴스의 경우 뉴저지로 교육 환경이 가장 우수한 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뉴저지는 특히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가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직무 환경 우수도에서는 뉴저지는 6위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워킹맘들이 살기 좋은 주 분야에서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8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뉴저지는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부유한 주로 꼽히기도 했지만 경제 수준 관련 최근 조사에서는 뉴저지가 23위를 차지하면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유색인종과 백인들의 소득 격차 분야에서는 뉴저지가 12위를 기록하면서 빈부 격차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위 소득 기준 대비 흑인들의 소득은 평균 40% 이상 낮아 유색인종들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고 빈곤율 격차의 경우 히스패닉이 203%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엄격한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을 시행 중인 뉴저지는 전국에서 총기 산업 의존도가 가장 낮은 주 2위로 꼽혔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공립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셰프 협의회를 출범하고 새로운 식단을 이번 학년도에 시범 운영합니다. 뉴욕시는 초대 의장에 유명 요리 방송을 통해 스타가 된 레이첼 레이를 임명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인식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 웰네스 인 더 스쿨과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시 최초의 셰프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셰프 협의회의 초대 의장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레이첼 레이 쇼를 통해 인기 스타가 된 레이첼 레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셰프 협의회는 이 외에도 유명한 요리사와 요리 업계 전문가, 식품 활동가들이 참여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셰프 협의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를 위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적절한 음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프 협의회는 방부제나 첨가물 없이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즉석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요리뿐 아니라 채식 위주의 음식과 종교나 문화와 관련된 음식 등을 개발하고 뉴욕시 교육국의 식품 영양 서비스 부서 소속 요리사들을 위한 실습 교육도 제공합니다. 셰프 협의회는 우선 이번 학년도에 100가지 이상의 요리를 개발해 뉴욕시 5개 보로에 있는 학교들에서 시범적으로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해 최종 레시피를 결정하고 이를 모든 공립학교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학교 요리사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맨하탄과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4개 보로 약 38개 학교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 등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셰프 협의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2023-2024 학년도까지 전체 뉴욕시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목표로 기아 건강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식량 안보 회의에 나서는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만 억제 및 기아 종식을 위한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2021년 발표 기준 1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73%가 비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10가정 중 1가정꼴로
미국 가정의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값싸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비만을 비롯해 당뇨병 등 각종 질환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까지 겹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팬데믹 이후 식량 등 필수품 가격의 폭등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은 상황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물가 상승 등 팬데믹의 영향이 미국인의 비만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무료급식을 900만 명의 학생에게 추가로 확대하고 식료품점 및 시장과 거리가 먼 대략 4천만 가구를 위해 이동수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영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패스트푸드와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마케팅도 제한할 계획이며 영양성분 표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인의 비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은 연방 법원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권한 남용이자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일부 대출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규모 탕감 여부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소송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학자금 부채 탕감을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추가된 자전거 전용 차로는 약 7마일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임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 당시 뉴욕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30마일을 자전거 전용 차로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것입니다. 연간 20마일 추가를 목표로 했던 버스 전용 차로는 현재 2마일 남짓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교통사고 대응 대책을 밝히면서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전용 차로와 버스 전용 차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년에 걸쳐 시 전역에 250마일의 자전거 전용 차로, 150마일의 버스 전용 차로를 추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뉴욕시 스트리트 플랜에는 총 9억 4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주가 생명과학 연구 및 개발을 위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경제개발을 위해 책정된 3억 5천만 달러의 예산 가운데 1,000만 달러의 자금을 의료 연구 및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및 생명과학 개발 지원금은 새로운 실험실 건설과 기존 연구소 리노베이션, 암 연구 개발, 신경과학, 자가 면역 질환 연구 및 생체 전자의약품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뉴욕주는 중추신경계 내 전류를 읽어내는 생체 전자의약품 연구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통해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의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올겨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독감 감염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 시즌은 일반적으로 2월에 절정을 이루지만 올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독감 사례가 텍사스, 뉴멕시코 등의 일부 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아동 비율은 기존보다 낮아 올해 플루 시즌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아학회는 지난해 거의 절반 이상의 영유아가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2022 플루 시즌 독감 백신 접종률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까지 영유아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